여러분, 잠시만 멈춰 보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 우연처럼 보여도 마음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하필 이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찾는 방향이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에 정리되는 8글자, 사주팔자와 닮아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은 사주를 미신으로만 보던 분도, 끌어당김을 허황된 자기 암시로만 보던 분도 끝까지 들으면 생각이 달라지게끔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주팔자는 태어난 해, 달, 날, 시간, 4개의 기둥입니다. 각 기둥에 하늘의 글자와 땅의 글자가 하나씩 붙어 합쳐서 8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팔자, 8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왜 태어난 시점을 그렇게 중요하게 봤을까요? 명리학의 언어로 말하면 태어난 시점은 기운의 배치가 처음 찍히는 시각입니다. 목, 화, 토, 금, 수, 오행의 균형을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을 읽는 틀로 삼은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화 기운이 강한 해석이 나오면 속도가 빠르고 표현이 뜨거운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 기운이 강한 해석이 나오면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지만 결정을 미루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금 기운이 약한 해석이 나오면 규칙과 경계 설정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식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전통의 설계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이걸 운명론으로 굳혀버리느냐 아니냐입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들어오는 정보 중 무엇을 더 주목할지에 관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중 널리 알려진 표현이 망상활성계입니다. 영어 약자로는 RAS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오늘 이걸 이해하기 쉽게 뇌의 문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개념은 1949년에 주세페 모르치와 호레이스 메군이 뇌간의 망상체 자극과 각성 상태의 관계를 실험으로 보여주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다만 망상활성계를 하나의 스위치처럼 단순화해 말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뇌간과 시상, 대뇌피질까지 여러 네트워크가 함께 주의와 각성에 관여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감각 정보를 엄청나게 받지만 의식이 붙잡고 처리하는 건 그중 극히 일부라는 점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초당 몇백억 비트 같은 숫자와 의식 처리량 몇천 비트 같은 숫자는 출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 장사 대신 구조만 정확히 잡겠습니다. 뇌의 문지기는 보통 2가지를 우선합니다. 첫째,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것. 둘째, 내가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학습한 것. 다시 말해 관심과 목표와 감정이 붙은 것. 새 차를 샀더니 같은 모델이 갑자기 거리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임신 소식을 들으면 임산부가 유독 눈에 띄는 것도 비슷합니다. 세상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내 주위가 무엇을 통과시키는지가 바뀐 겁니다. 자, 여기서 사주 이야기로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주를 과학이라고 단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과장입니다. 다만 사주를 내가 어떤 성향의 정보에 끌리고 어떤 패턴을 반복하기 쉬운지 점검하는 전통적 프레임으로 쓰면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불기운 쪽으로 해석이 강하게 나오는 분은 빠르고 자극적인 이슈에 주의가 자주 붙을 수 있습니다. 물기운 쪽으로 해석이 강하게 나오는 분은 깊이 파고들지만 결정을 늦추는 패턴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건 운명 선고가 아니라 내 기본값을 자각하는 도구로 쓰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꼬인 게 전부 운이 나빠서도 전부 의지가 약해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못 보게 되는지 그 필터가 습관처럼 굳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필터를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꺼내 보겠습니다. 주파수니 우주 에너지니 하는 말로만 끝내면 공허해집니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무엇을 반복해서 행동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조셉 머피의 문장으로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의식은 선장, 잠재의식은 선원이라는 표현입니다. 비유 자체는 메시지가 좋습니다. 하지만 선장이 방향을 모르고 소리만 지르면 배가 제대로 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언을 100번 해도 삶이 안 바뀌는 분들이 생깁니다. 문장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완해야 할 습관, 내가 붙잡아야 할 목표, 내가 버려야 할 패턴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으면 뇌의 문지기도 새 기준을 못 세웁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실전 프레임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름은 천명 시스템입니다. 거창한 종교 선언이 아니라 자기 점검과 실행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단계, 방향을 뽑습니다. 사주에서는 흔히 용신, 희신 같은 말로 균형의 포인트를 잡습니다. 전문가 해석이든 스스로 공부든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내 에너지와 습관이 어디로 과하게 쏠리는지, 무엇이 비어 있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둘째 단계, 뇌의 문지기 기준을 새로 학습시킵니다. 아침과 밤에 30초면 됩니다. 내가 강화할 방향을 한 문장으로 말하고 그와 관련된 행동을 한 가지 적습니다. 예를 들어 성장과 확장을 키우고 싶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확장 행동을 하나 정하는 식입니다. 셋째 단계, 현실이 바뀌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붙잡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프라이밍과 선택적 주의, 목표 활성화 같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뇌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학습하면 관련 신호를 더 잘 포착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안 보이던 기회가 보이고 안 들리던 조언이 들리고 안 떠오르던 해결책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건 마법이라기보다 주의와 행동이 한 방향으로 모이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끌어당김을 믿든 안 믿든 이 구조는 써먹을 수 있습니다. 형님, 누님,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가슴이 답답했거나 무릎을 치고 싶었다면 그 감각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필요한 건 감탄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사주는 운명 판결이 아니라 설계도 점검으로, 뇌과학은 변명을 끊는 도구로, 끌어당김은 방향을 고정하는 습관으로 쓰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따로 놀면 다 뜬구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장의 체크리스트로 합치면 삶이 바뀌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영상이 그 첫 장이 되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설계도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쪽으로 과하게 기울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요. 모르고 외치는 확언 1000번보다 방향을 알고 하는 행동 1번이 더 강합니다. 원하시는 분만 아래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내 사주 설계도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주소는 한글로 팔자보고서.com. 영문 철자는 paljabogos25.com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주에서 말하는 균형을 일상 루틴으로 바꾸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